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포크 게임을 할 때 이 포크에 대한 확률과 이 배팅 관리, 배팅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주식 투자 자금 관리, 요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걸 왜 하냐면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트레이더들은 이 포커 챔피언십을 자주 엽니다. 그 포크의 자금, 배팅 자금 관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금 관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요 결론부터 볼까요? 결론부터. 자, 급등주, X 잡주, 이런 거 하지 마라. 벌면 버는 대로, 이런 주식 찾아다니고, 이러면 본전 생각나서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살살 녹아내리면서 결국 올인합니다. 최근에 그 친구 둘이가 그 단톡방에서 최근에 그 핫했던 어떤 주식 있죠, 그죠? 월스트리트 벳, 그 레딧에서 굉장히 핫했던 어떤 주식, 그 주식에 조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만큼 손실을 겪었다, 뭐 80%, 90% 손실 겪었던데 그런 걸 자랑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일단 그 친구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 손실난 걸 무용담 삼아서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급등주 이런 거 하게 되면 X잡주 이런 거 하게 되면 희한하게 처음에 소액으로 하다 보면 꼭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종목 발굴 잘한 줄 알고 그런 주식을 또 찾아다녀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돈을 태우겠죠. 그러다가 홀라당 잃고 이러면 이제 본전 생각 나가지고 또 그런 거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통장 당겨 쓰고 그러다가 올인돼요. 그래서 이제 전재산 올인하고 손실 보고 시장에서 아웃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하고 싶다면 급등주, X잡주, 1달러 이하짜리 이런 거 하고 싶다면 그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펀더멘탈 이런 거는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한 이후에 물론 이런 거 할 능력도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꼭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적어도 이 사업의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그런 걸 봤을 때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가, 그런 걸 잘 분석한 이후에 전체 자산의 지극히 일부만 들어가가지고 이 손절 익절 원칙을 일단 마련한 뒤에 진입하고 청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체 자산의 5%, 10% 정도 투자했다가 뭐 반토막 나더라도 뭐 전체 자산 전체에서는 약 뭐 5% 정도만 까지는 거니까 그런 거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포커와 주식 투자의 자금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포커 전체의 경우의 수가 카드가 52장이죠. 그 중에서 5개 뽑아가지고 요런 메이드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52 콤비네이션 카드 5개 뽑는 거 5 해가지고, 그럼 이 조합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죠? 52 팩토리얼 나누기 52 빼기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하면 259만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패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확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4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포카의 룰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런 패가 나올 확률은 일단 원 페어가 42% 정도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패들은 적어도 로티펄 그리고 백스트레이트 폴러시, 스티펄 이런 거 나올 확률은 뭐 평생에 여러분이 뭐 포커 게임을 뭐 평생 하더라도 한두 번 만져보기 힘들어요. 저도 그 피망 포커 게임은 약 뭐 한 10만 회 가까이 했는데 로티펄 한 번, 스티펄 한 번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007 카지노 로얄 보신 분들은 제임스 본드가 그 포커 챔피언십에서 요 스티플로 이기죠, 스티플. 그런 거는 영화에서나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 나오지 실제로 포커 성률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자, 5명이 이렇게 포커 게임을 한다면 포커 게임 10판 중에 6판은 개패예요, 개패. 이런 메이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이제 9페어는 원페어로 1등을 합니다. 원페어로 돈을 따요. 34%는 투페어가 1등이에요, 투페어. 그리고 44페어, 그럼 요 대충 합하면 약 44%는 투페어 이하로 이기거든요. 5명이 포커 게임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5명 중에 3명이 이제 트리플 이상을 잡으면 1등할 확률이 75%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 투페어를 잡았을 때
투페어. 포커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투페어를 잡았을 때 가장 센 A 투페어. A 투페어가 승률이 47%. 그러니까 5명이 게임을 한다면 내가 A 투페어를 잡았으면 승률이 47%예요. 그러면 승률이 압도적이죠. 그죠? 되게 5명이 게임을 한다면 공평하게 20%가 이제 이 승률의 경계선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A 투표를 잡았다. 그럼 승률이 47%니까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확률의 우위에 있어요. K 투표는 40%고 J 10투표, 9투표가 이렇게 되는데 확률적 우위로 이제 승부를 보려면 9투표가 22%니까 9투표가 경계선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9투표를 잡았는데 이 확률은 사실 압도적인 우위는 아니죠. 9투표를 잡아가지고 마지막 카드에 이제 풀하우스 뜨기를 기다리면서 레이징 하면서 판을 키우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다. 적어도 A 투표를 갖고 있으면 승률이 압도적이니까 이런 거는 레이즈를 하면서 판돈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카드 한 장을 더 받아서 이 투표에서 이제 9투표에서 카드 한 장을 더 받아서 풀하우스가 뜰 확률은 9%밖에 안 돼요. 9%밖에. 그리고 이제 게임에 참가자 나머지 4명 중에서 4명의 패 중에서 내가 가진 투페어를 구성하는 카드가 없으면 그 확률이 이제 13% 정도로 올라가지만 한 명이라도 한 장을 가지고 있다면 10%, 두 장을 가지고 있다면 7%, 세 장을 갖고 있다면 3% 이하로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9투페어 가지고 레이즈를 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적절하게 레이즈 한두 번 치다가 혹은 또 상대방이 치는 레이즈에 한두 번 따라가다가 너무 판돈이 커진다 싶으면 적절하게 다이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식으로 치면 손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문병로 교수 매트릭 스튜디오에서 발췌했습니다. 내용은 약간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패 들고 블러핑으로 이기는 이런 포커 게임은 드라마틱한 영화 장면에서나 가능하지 그 허영만 타점 알아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탑으로 상대방을 블러핑해서 죽이고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은 영화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한두 번 그렇게 해서 블러핑으로 이기더라도 계속 그런 전략으로 레이저 치다가는 결국 올인되고 게임에서 아웃됩니다. 그래서 포커에서 확률적으로 9투표 참여자 5명이라면 22% 승률이라 그랬죠. 되어야 승부를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과감한 레이저는 금물이다. 그냥 상대방의 레이저에 혹은 블러핑에 한두 번 따라가다가 너무 판돈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게임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5구 내지 이제 6구에서 5번째 카드 혹은 6번째 카드에서 에이스 투표를 잡았다면 승률이 47%니 5명 중에서 내가 47%예요. 그럼 압도적인 승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이즈를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자, 이게 이제 포커의 자금 관리입니다. 포커의 자금 관리. 자, 뭐 포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그냥 건너뛰시고, 자, 요 아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아래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 백테스트를 하고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면 S&P 500의 1985년에서 2020년까지 월 단위 수익이 플러스인 달은 66%였거든요. 66%. 그리고 S&P 500의 월 평균 수익률은 요 기간 동안 0.93%였습니다. 1954년에서 2013년까지 월 단위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입니다. 0.93%.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돌려보면 월 평균 수익률이 7%를 넘는 기간은 전체 기간의 약 7% 정도 돼요. 요 기간 동안. 자, 그래 쉽게 말하면 S&P 500의 성률은 66% 정도 됩니다. 66%. 그리고 나스닥 100의 요 기간 동안 월 단위 플러스 수익인 달은 62.6%예요. 그래서 월 평균 수익률은 1.38%. 7%를 넘는 기간은 전체 기간의 15%. 애플은 이렇습니다. 애플은 이렇습니다. S&P 500 기준 15년 장투시 손실률 0%에 도달하고 QQQ 기준으로 10년 장투시 손실률 0%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제 요 기간 동안을 이제 백데이터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SPY, S&P 500 ETF입니다. 그죠? 1년 보유 시 수익이 플러스 날 확률은, 그러니까 수익이 0 이상 플러스 날 확률은 89.63%예요. 그리고 QQQ 1년 보유 시 수익이 플러스 1 확률은 88%입니다. 그리고 각각 S&P 500, QQQ, 그리고 애플을 1년, 5년, 10년 투자 시 S&P 500의 수익률 범위는 1년 투자 시는 마이너스 4에서 31%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투자하면 마이너스 0.4에서 20%까지 수익이 날 수 있고 10년 투자하면 3%에서 17%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약 9년 정도 투자하면 손실률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돼요. 그리고 QQQ는 이렇습니다. 1년, 5년, 10년, 7년 투자하면 손실률 거의 제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각각 1년 투자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확률은 S&P 같은 경우에는 약 10%, QQQ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우수하죠, 그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수익 날 확률 90%, 손실 날 확률 10%면 뭐 충분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적어도 9년 이상 투자하면 이런 지수 인덱스는 손실 확률 거의 제로에 도달해요.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역시 그 손실 확률은 손실 확률 제로에 도달하는 기간은 더 짧아지겠죠, 그죠? 자, 애플은 이렇습니다. 애플. 자, 그래서 미국 지수 ETF 그리고 빅테크 우량주 그냥 다 예를 든 겁니다. 애플은 그냥 대표니까 예를 든 거예요. 빅테크 우량주 투자는 이 포크에서 적어도 트리플 정도의 메이드를 가지고 게임에 임하는 것과 같다. 트리플이 성률이 아까 74%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나 지수 인덱스는 이 트리플보다 더 뭐 성률이 우월했잖아요, 그죠? 약 뭐 80% 이상 성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빅테크 그리고 지수 인덱스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하수구 메이드를 갖고 포크 게임에 임하는 것과 같기에 과감한 레이저와 시장의 블러핑, 뭐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 배팅, 주가 라시 돈을 더 투입해도 되겠죠, 그죠? 돈을 더 투입해가지고 승부를 걸어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확률적 우위가 있어요. 시장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S&P와 애플, 나스닥이 빠진다. 그러면 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핫했던 그런 급등주, X잡주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유입니다. 일단 확률적 우위가 없을 뿐더러 대개 그런 급등주는 여러분들이 펀더멘탈 분석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지면 겁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급하게 뭐 손절을 하거나 안 그러면 뭐 자금을 더 태웠다가 더 큰 손실을 본다든가 그런 위험이 많습니다. 자, 요 기사를 한번 볼까요? 블룸버그입니다. S&P 500을 이긴 개별 주식의 비율, 요 기간 동안 S&P 500을 이긴 개별 주식의 비율, 지난 33년 동안 약 13년은 개별주가 S&P 500을 이겼어요. 약 39.3%의 확률입니다. 성률입니다. 13년 동안.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약 45%의 개별 주식이 지수를 이겼고, 그리고 2020년 요런 대상승장에서 2020년 보이죠? 약 33%의 개별 주식이 지수를 이겼어요. 자, 33%의 개별 주식이 지수를 이겼다는 것은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개별 주식을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예를 들어 2020년에 에너지, 금융, 뭐 부동산 리츠 이런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S&P 500을 이기지 못했겠죠. 작년 S&P 500의 YTD로 약 13%의 수익을 거뒀는데 요 33%의 이런 개별 주식들은 그 S&P 500 13%를 능가하는 수익률을 거뒀지만 나머지 67%의 개별 주식들은 13% 미만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 주식으로 지수 이기기를 힘들어요. 승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전 기간 동안 봐도. 자, 그리고 작년 2020년 연령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 기사는 많이 봤을 겁니다. 요 도표는, 그죠? 일단 여자들이 수익률이 좋네요, 그죠? 여자들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25%. 그리고 20대 남자가 수익률이 가장 저조하네요, 그죠? 대개 이런 사람들은 보면 대개 푼돈으로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급등주, X잡주에 들어갔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보면 성별로 본 탑픽 남자들은 인버스를 많이 매수를 했네요, 그죠? 1등 매수 종목이 인버스예요.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인버스 탔으면 깡통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수익률을 이렇게 봐도 코스닥,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이기지 못했어요. 가장 우수했던 40대 여자, 30대 여자 수익률도 작년에 코스피, 코스닥, YTD 수익률이 요랬거든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이런 호황장에서도 남녀 전 연령대가 지수 수익률조차 이기지 못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수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런 QQQ 같은 나스닥 100에 적립 투자를 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적립 투자를 했는데도 6년차 되면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손실은 마이너스 22.9%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적립식으로 2003년부터 이렇게 QQQ에 매달 $1000씩 쭉 투자를 하는데 매달 $1000씩 투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게 지금 원금입니다. 누적 원금이고 이게 최종 자산인데 손실이 발생했어요. 금융위기 당시죠. 그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선이 이제 적립된 누적 원금인데 이 기간 동안 약 70개월째 그러니까 투자한 지 5.9년 만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언더워터 기간은 약 7개월 정도 돼요. 7개월 정도. 6년 투자했는데 이후 7년 동안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견디기 굉장히 힘들겠죠.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립해가지고 버티면 최종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의 블러핑에 쏘가가지고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실 최소화와 해칭을 어떻게 하는가? 넌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산 배분하거나 안 그러면 듀얼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게 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따로 할 것도 없네요. 이상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말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